여러분, 블로그 강사들이 뭐 몇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내 제자들 몇천만 원 봅니다. 몇백만 원 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버는 거고 자기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벌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들도 또 맞지도 않아요. 상세 페이지에 뭐 몇천만 원을 누가 벌었네, 뭐 어쨌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소천스타 아나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렸어요. 특히 최근에는 챗GPT와 블로그 영역을 함께 협업 도구로 좀 잘 사용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건강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블로그 하는 사람들도 꽤 다시 늘어났고요. 특히 챗GPT, AI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대화형 AI라고 하거든요. 챗GPT를 말 그대로 챗GPT와 챗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챗GPT뿐만 아니라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퍼플렉시티라는 것도 있고,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젠스파크라는 것도 있고,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챗GPT 블로그 수익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실행했다가는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챗GPT를 통한 블로그 수익화라는 게 여러분 1분 만에 글을 쓰고 3분 만에 글을 쓴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챗GPT가 글을 그냥 써주는 것만 1분이 걸려요. 근데 블로그 글을 어떻게 3분 만에 써요? 블로그 글을 뭐 그냥 텍스트만 복붙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한 5분 만에. 그렇지만 복붙한 글을 어느 정도는 좀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이미지도 넣어줘야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고, 다음에도 좀 비주얼하게 노출, 블로그에 노출되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로 블로그를 1분 만에 쓴다, 심지어 뭐 10초 만에 쓴다? 물론 써주는 건 10초 만에 써요. 저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소 잡았을 때 15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 20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느 정도 검색엔진 상단 노출되려면. 그런데 보통 25분, 30분 쓰는 글이 이게 조금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로그 글을 보통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 이상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러한 방법들을 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1분 만에 글 쓰는 법에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 여러분, 챗GPT가 이미 약속된 정말 디테일한 어떤 프롬프트 없이 그냥 우리가 어조와 제목과 키워드만 넣는다고 그렇게 글을 써주면 그게 정말 검색엔진 상단에 노출이 될까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돈에 눈이 벌었는지 도대체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정말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정보를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똑같이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리고 검색엔진을 선택하면은 SEO 블로그 글을 써줍니다. 검색엔진 친화적인 블로그를 써줘서 SEO 최적화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챗GPT와 아주 디테일한 대화를 통해서 보통 3,000자 정도의 고급 프롬프트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다양하게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또 액션 기능까지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막 보는 챗봇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챗봇은 정말로 고품질 고급 챗봇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AI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홍보를 한다, 그리고 뭐 10초 만에 쓴다, 5초 만에 쓴다, 이런 이야기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화형 AI를 기본적으로 좀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I 시대는 프롬프트는 되게 기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대하는 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필요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좋은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시키고 또 공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또 대화 속에서 어떠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도 노력을 하죠. 똑같아요. 챗GPT도. 챗GPT뿐만 아니라 몇 가지 대화형 AI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면서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블로그 강사들이 뭐 몇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내 제자들 몇천만 원 봅니다. 몇백만 원 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버는 거고 자기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벌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들도 또 맞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블로그 챗GPT 강의하면서 제 수익을 제가 스스로 제 의지로 자랑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플랫폼에 강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좀 오픈하면서는 했지만, 여러분 뭐 15억 번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라 그래요. 그게 획일적으로 자기는 그런 성격, 그런 유형, 그런 특질, 그런 기질로 자기만의 그런 생활 패턴과 방법으로 해서 그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그리고 성격, 기질, 특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내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통적인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접목할지 생각하고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강사, 혹은 저 아나부, 아나부님하고 내가 되게 성향이 비슷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네. 야, 그러면 나 아나부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거 따라하고 물어봐서 해야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스타일, 성향, 기질, 어떤 업무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면 똑같은 방법을 했었을 때 그렇게 유사한 성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 몇 천만 원을 누가 벌었네, 어쨌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컨텐츠를 잘 정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시면서 계속 컨텐츠들만 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잘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흡수를 하고,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좀 롤모델로, 멘토로 똑같이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장 나랑 유사한 사람의 방법들을 이렇게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챗GPT 협업 도구가 정말 맞고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그 말의 목적, 그리고 그 말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하려면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이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화의 기술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대화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화의 기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버는 기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블로그가 됐던,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됐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생산성을 늘리던 이 모든 것들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개선하는 거고, 그리고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되면 드디어 챗봇을 만들어서 챗GPT 챗봇, GPT-4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거든요. 그냥 GPT-4라고 읽습니다. 챗봇이라고도 읽고요. 맞춤형 챗봇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챗GPT를 이용한 블로그, 누군가가 챗봇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너도 나도 챗봇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거나 올려놓거든요. 그게 너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챗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이해, 알고리즘의 이해, 또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그냥 챗봇만 뚝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습된 능력,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또 AI만이 답변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답변하는 형식들도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재는 2023년 10월, 12월 이 정도의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성, 즉 이 시기, 어떤 시간에 되게 예민한 이러한 주제에 질문했을 때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어떤 제품명의 스펙이라든지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정부 복지 지원에 관련된 것들, 복지 정책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요. 2024년과 2025년, 2024년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중위소득의 금액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올해 2025년의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2021년 정도의 데이터들이 많다고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웹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챗GPT에는 이제 GPT 서치라고 해서 챗GPT가 검색 엔진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웹 검색, 예전에는 이걸 웹 브라우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웹 브라우징 검색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제로 제대로 브라우징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출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출처의 데이터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웹 검색을 통한 결과는,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하면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웹 검색 결과의 내용들은 내가 챗GPT에게 원했던 어떤 형태가 아닌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조합한 SEO 블로그 제목 추천, 그리고 SEO 블로그 요약, 그리고 3,000자 이상의 SEO 블로그 글, 이렇게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반영한 실제로 검색 엔진 상단 노출에 유리한 글을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출처만 검색해서 내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만 이렇게 조금 뿌려주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웹 검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 엔진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던가, 혹은 특정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면밀히 검색하고, 또는 API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검색 엔진, 구글 뉴스, 구글 이미지, 네이버 쇼핑, 네이버 이미지, 네이버 뉴스, 이렇게 다양하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호출해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챗GPT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답변의 퀄리티도 마찬가지죠. 물론 답변의 형태나 답변의 퀄리티는 사실 챗GPT의 부하,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또 트래픽이 너무 많아질 때는 아주 느려지던가, 혹은 답변에 오류가 있기도 해요. 또한 요즘은 챗GPT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모델도 업데이트 되면서 종종 기존에 보던 UI,
즉 챗GPT의 메뉴 구성들이 살짝 바뀌던가 혹은 뭐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까지도 작동이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챗GPT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익숙하지 않게 살짝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죠. AI 사이트에서 블로그 글을 써주는 경우에는 AI 사이트에서 백엔드, 즉 AI 사이트 서버단에 어떤 코어적인 프롬프트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는 제목이나 무슨 키워드나 컨셉이나 이 정도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챗 GPT의 어떤 지침들의 명령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AI 사이트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쓰게 되면 정말 우리 블로그 글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AI가 쓴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사이트는 프롬프트를 그냥 메인에서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뭐 제목, 키워드, 어조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주제로 글을 쓰게 될 때 혹은 같은 주제로 글을 쓰게 될 때 결국은 AI가 쓴 글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기성, 시의성, 그리고 제품의 정확한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AI 사이트도 웹 검색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는 요즘은 어느 정도 불러오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글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전한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강의 영상 혹은 강의 신청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각 블로그 플랫폼별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그리고 검색 엔진은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블로그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 예민하게 이러한 알고리즘에 너무 연연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블로그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겁나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진취적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혹은 또 재밌게 설렘으로 기대로 그렇게 블로그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새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에 챗GPT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서부터 블로그와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 그 전에 도대체 온라인 수익화 모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만든 온라인 수익화 모델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내가 블로그를 선택을 했는데 이 블로그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현재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생성형 AI와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정말 블로그 글의 발행량을 늘리고 또 블로그 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들으면서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결과 자체가 이상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왠지 에너지만 쏟은 것 같고 그리고 시간만 소모한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또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한 정보들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한 달에 한 5분 정도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웨비나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시간이 없거나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되게 그 선택이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보고 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상황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짧게라도 문의 주신 분의 이 상황과 또 이 컨텐츠에는 어떤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또 다른 방향의 컨텐츠, 그러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다든지 다양하게 누군가를 좀 돕는 일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 중에서 좀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서 또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선한 가치의 영향력이 선순환되는 제 삶의 목적을 한 걸음씩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순환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또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한 가치를 전하며 선순환시킬 수 있는 복된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한 가치의 영향력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